자, 봅시다. 고쳐 방정식에서 이제는 인수분해 되는 계산해서 근을 구하는 것들을 한번 해봤고요. 이제부터는 근을 못 구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이라는 게 있단 말이지. 근이라는 것도 있고 계수라는 것도 있어야 되니까 하나씩 설정을 해보자.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제로라는 이런 3차 방정식을 하나 생각해 봤어요. 너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시다. 서로 다를 필요까지는 없고요. 같아도 되고 뭐 어쨌든 중복이든 뭐든 세 개의 근이 있을 건데 알파, 베타, 감마라고 세 개의 근이 있을 건데 이제 여기도 아프네. 왜 이렇게 잘.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이며 둘씩 곱해서 더한 둘곱은 제가 둘곱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a분의 c 세 개를 모두 곱한 것은 마이너스 a분의 d라 하자. 이거 다 좋은데 왜 그렇게 되는 거냐? 얘는 근의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증명을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겠고 약간 얘를 양변을 a로 나눠버릴까요? 양변을 a로 나누어도 상관없겠고 이 방정식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으므로 이 관계식을 인수분해하면 이 3차식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너를 전개한 게 너와 같으므로 전개는 뭐 이미 앞에서 나왔던 공식 또는 직접 전개해 보셔도 좋고 생각해보고 정리해도 좋죠. 정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밑줄 친 2차의 개수는 너와 둘씩 곱한 것은 너와 세 개 모두 곱한 마이너스 어디 갔어?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너와 같게 되니까 이런 공식들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외워야 되겠죠? 문제 풀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많이 쓰이니까 꼭 기억해야 되겠다. 선생님 4차 방정식은 나오나요? 아니요. 4차 방정식은 안 나옵니다. 3차만 나와요. 3차만. 4차 방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너무 다루기가 힘들고 사실 의미도 없기 때문에 저도 거의 본 적은 없습니다. 정리하려면 할 수 있는데 굳이. 자, x 세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세근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일단 먼저 정리해보자. 마이너스 a분의 b는 0. 그래서 넌 0이네. 둘씩 곱한 건 뭔데? 최고차의 개수 1이네. 따라서 a분의 c 1차의 개수 쓰면은 3. 셋 다 곱한 건 뭔데? 마이너스 최고차의 개수분의 상수항. 따라서 2네. 미리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합은 0. 둘씩 곱한 건 3. 셋 다 곱한 건 2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밑에 있는 식들을 계산해보자. 변형 공식들 다 잘 기억하고 있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에서 둘곱의 2배를 빼는 것입니다. 둘둘곱? 그건 좀 이상한데. 자, 하여튼 0의 제곱에서 2 곱하기 3을 계산한 것이므로 마이너스 6이라고 할 수가 있었죠. 두 번째, 세제곱의 합을 물어봤네요. 물론 여러분 지금 뭐야? 합이 0인 상황이기 때문에 합이 0인 상황이라면 세제곱의 합은 3 알파 베타 감마 3개 곱한 거에 3배와 같다. 인데 뭐 그냥 공식 한번 더 써볼게요. 공식도 오랜만에 복귀할 겸 이렇게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감마 알파에 3 알파 베타 감마를 더한 것이 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가 0이었기 때문에 뭐 네가 굳이 계산해보니까 마이너스 6이었고 너는 마이너스를 묶었을 때 3 뺀 거는 같긴 하지만 어차피 0이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죠. 알파 베타 감마는 2였죠. 따라서 3 곱하기 2를 계산해서 너는 6이다. 이거 고차 방정식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하고 연립까지 나가는 거예요. 네, 연립까지는 오늘 좀 해줘야죠. 이런 세상에. 이런 세상의 마상이. 자, 3번. 세상의 마상이 너무 재밌어 하지. 자,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오늘 공부할 거 많아서 좋겠네요. 자, 할 것도 많은데. 할 게 뭘 많아. 숨 쉬면서 공부하는 거지 뭐.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데 약간 이해가 되나요? 너무 막 전개하는가요 선생님? 못돼. 자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거꾸로 1을 기준으로 1의 세제곱 더하기 1의 제곱에다가 알파 베타 감마 하나씩 1에다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하나씩 그냥 다 곱한 거. 총 8개의 항이 존재하게 돼 있고 너는 그냥 순서대로 쭉쭉쭉 쓰면 되지. 다 곱한 거 2다 이거야. 둘씩 곱한 거 3이고요. 하나의 세트예요 세트. 합은요 빵이다 이거야. 따라서 6이에요.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해볼까? 그냥 좀 똑똑하니까. 네? 이거를 x-알파, x-베타, x-감마로 인수분해하는 거라면 따라서 이 식은 뭐와 같다? x세제곱 더하기 3x가 이와 같다. 여기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세요. 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1 모두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이 되게 됩니다. 이 값은 너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마이너스 6이라는 것이고 마이너스 싱 날리면 6이 됩니다. 전개 안 해도 풀 수는 있겠죠. 아이디어 자체가 뭐다? 너는 이 식이랑 이 식이 항등식 같은 식이잖아. 그럼 x 아무거나 넣어도 된단 말이야. 0을 넣든 1을 넣든 마이너스 1을 넣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이런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정리해서 보통 마이너스 뽑아내야 되거든요. 뽑아주면은 답이 나오는 이런 형태들인데 사용할 수 있으면 한번 연습을 좀 해보세요. 해보면은 괜찮은 걸 할 수 있겠고 저는 약간 귀찮습니다. 그냥 전개하는 게 마음 편하겠어 하시면 오케이입니다. 뭐가 됐든 정확하게 계산해 주는 게 중요하다. 야 이거는 좀 선 넘네. 알파 세제곱 더하기 4알파 이거 어떻게 계산해? 이걸 그냥 전개하자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거 근이다 이거지. 나 알파 세제곱이 너 뭐야? 근이다 이거지. 알파 세제곱은 뭐야? 저 식이 근이 알파니까 알파 세제곱 플러스 3알파 마이너스 2는 제로다 이거지. 따라서 알파 세제곱은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2와 같고 너를 여기에 대입해서 이 식을 정리해주면 알파 플러스 2 베타라고 다를 수 없냐. 어차피 같은 근인데 그래서 베타 플러스 2 감마 플러스 2라고 정리가 되겠네. 방금 여기 있던 거랑 비슷한 방법으로 마이너스 2를 넣고 마이너스를 붙이는 방법도 있고 그냥 전개해도 됩니다. 상수 하나 뽑으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2의 제곱 4를 뽑았을 때는 알파 하나 베타 하나 감마 하나씩 뽑을 수 있고 2만 3개 뽑으면 플러스 8이죠. 전개해도 아무 상관없고 대입해서 정리해도 괜찮다 알겠지. 이건 이제 취향이에요. 그러면 취향. 셋다 곱한 건 2였고요. 2배에 3이고요. 너는 4배에 0이고요. 0이에 0. 안녕. 0? 꼬풀이 0. 자, 16이었습니다. 아직도 화요일이야? 내일 돼야. 이거 내일이 끝나야 또 우영을 볼 수 있는 거. 인생이 우영우를 기다리는 인생이에요. 뭐야 이거 감사하자. 자 여기 62번까지 살펴보고 그 다음 내용은 얘를 반대로 하는 거예요. 자 뭐였냐면 얘를 사실 이거랑 같은데 세 개의 근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는 경우라면 그러면 뭐야 이거 세 개 다 근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로 주어졌다 이차랑 똑같아요. 근이 다 알고 있으면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 근이 1, 2, 3이다? 너무 쉽지. 3, 4, 2다? 너무 쉽지. 마이너스 있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근이 중간에 뭐가 있어? 하나는 1 플러스 루트이고 또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1에 또 하나는 3이고 이러면 이제 슬슬 전개할 때 살짝 빡치는 거지. 일단 알겠지? 실전에서는 이런 상황이면 뭐를 이용해서? 합, 둘곱 너를 이용해서 정리한다. 알겠지? 이런 상황일 때를 대비해서 합을 미리 계산해서 이걸 전개하자는 게 아니야. 이걸 전개해서 쓰는 게 아니야. 얘들을 미리 계산해 놓고 그냥 개수에다가 이걸 넣자 이런 말이에요. 저는 이름을 붙이기를 굳이 합 얘는 둘곱 둘씩 곱했으니까 둘곱이라고 부르죠. 얘는 그냥 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셋곱 이렇게 부를까?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쓰면 되겠고 합 둘곱 곱을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 보통 혼자 있는 애는 그냥 x-3로 쉽게 정리돼. 얘가 문제였던 거잖아.
얘는 2차식에서 연습했으니 합과 곱으로 2차식을 만드는 거야. 예를 들면 둘의 합은 2였고 곱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만들고 x-3을 뭐하는 경우도 전개해서 정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미리 다 더해놓고 바로 쓸 수도 있고 2차식까지는 우리가 연습이 이미 돼 있으니까 만들고 옆에 있는 애를 곱해서 정리할 수도 있겠고 이건 이제 문제 풀 때 필요한 거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63번 한번 풀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좀 지울게요. 63번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입니다.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은 0라는 이런 식이 주어져 있을 때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하기로 했단 말이야. 따라서 세근의 합은 4다. 둘씩 곱해 더한 것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2다. 셋다 곱한 것은 3이다. 그러면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 감마 플러스 2를 근으로 하는 맞나? 3차 방식을 만들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굳이 이게 쓰자면 이건데 이걸 뭐 쓴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다루기가 쉬운 게 아니니까. 아, 이건 뭐 어떻게 정리를 하냐, 그지? 그래서 미리 구해서 하자고. 합, 둘곱, 셋곱.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래도 그렇지 너무 어려운데요? 자, 합, 둘곱 다 구한다. 합은 좀 쉬웠네요. 따라서 10이네. 이거는 체크. 둘씩 곱고 약간 지옥인데 이거? 뭐야 이거? 알파 베타 더하기 2배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4인데 이런 게 3세트 있어요. 딴 이렇게 맞지? 다 써봐야 되겠죠? 베타 감마 플러스 머리가 좋으신 분은 이걸 머릿속에 있는 가상의 연습장에다가 풀어 놓으시고 정리를 하시면 좀 똑똑하게. 둘곱이 필요하네요. 둘곱 얼마지? 마이너스 2였습니다. 자, 둘씩 더하면 2알파, 2알파 기틀 4알파, 4베타, 4감마예요. 너의 4배가 필요합니다. 더하기 16, 4, 4, 4, 10입니다. 아닌데 친구를 만납니다. 자, 미안합니다. 26. 자, 그럼 다 곱한 건? 다마 진짜. 이것도 다 곱하기 쉽긴 하고. 아이고 야야. 앞에서 이거 한번 전개해봤다, 그지? 알파, 베타, 감마 더하기 2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더하기 4배, 알파, 베타, 감마의 합. 선생님 저는 계산을 잘 못해요. 그러면 안 되지. 계산을 해야지. 자, 8. 위에 답 좀 쓸게요. 공간 부족입니다. 3-4 더하기 4, 4, 16 더하기 8 23이군요. 따라서 x세제곱 너는 정리했을 때 뭐가 된다고? x세제곱 합은 마이너스를 붙이고 다시 한번 합은 마이너스를 붙이고 둘곱은 그대로 곱에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 마이너스 위치 잘 보세요. 둘곱은 그대로 더하고 곱에는 마이너스를 붙인다. 네가 답이다. 야, 답 한 번 구하기 어렵네. 틀려버렸네. 뭐요? 4 마이너스 4 왜 틀렸죠? 참을 수가 없다. 곱이 틀렸는데? 나 왜 틀린 거야? 아닌데?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였네요. 이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이거 마이너스네요. 물론 여러분이 잘못 쓰면 아니죠. 저 계산 실수였습니다. 다행히 위에 거에 계산이 잘못될 일 없으니까. 살았다리. 자, 그래서 17이다. 맞죠? 아이고 너무 어렵다, 그지?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밑에도 보면 다른 풀이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풀이. 너를 이용해 보자. 이게 나쁜 게 아니야. 자, 다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를 전개한 게 너라는 거잖아. 그걸 지금 우리는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알파, 베타, 감마의 관계식 합, 그리고 곱을 이용해서 정리한 거고.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게 얘를 이렇게 쓰지 말고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라고 한다면 여기에 뭐를 대입한? x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거랑 같죠. 따라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배 x 마이너스 2 더하기 3입니다. 어차피 이것도 계산 절대 적은 게 아닌데 이거 그냥 한번 전개하는 게 더 마음 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너를 전개하는 게 훨씬까지는 아니고 훨씬은 좀 넘어간 것 같네요. 위로 한번 때려봐줘야 암산이 된다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더하기 3까지 있습니다. 각각하고는 됐죠? 마이너스 17이고 14이니까 28 에다가 2 빼서 26x 마이너스 10x 제곱에 x 세제곱까지. 전개 한번 하는 게 더 마음 편할 수도 있겠다, 그치? 그래서 근이 모두 이만큼 더해졌다는 건 x가 왼쪽으로 이만큼 x-2였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도 설명해 볼게요. fx가 너였다라고 한다면 f알파, f베타, f2가 0이에요. 알파 플러스 2가 근이 되려면 똑같은 fx라는 식에서 2를 빼야 여기에 알파 플러스 2를 넣었을 때 f알파는 제로가 나올 수 있으니 원래 식에서 x에 이만큼 뺀 걸 대입하는 거구나. 원래 식에서 x에 이만큼 뺀 걸 대입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해서 써도 좋고, 한번 처음에는 이런 게 빨리빨리 안 될 수 있어. 헷갈리거든 되게 처음에 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보고 x 대신에 x-2를 대입하면 똑같은 식 얻을 수 있구나 해서 전개해서 풀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혈렉의 성질입니다. 혈렉은 출발하는 절대. 네. 슬리퍼에도 짝이 있듯이 신발에도 짝이 있겠죠. 여러분에게도 짝이 있으시겠죠? 파이팅! 저는 짝이 있습니다. 괜한 짝을 자 이렇게 혈렉의 성질입니다. 혈렉은 어디서 들어봤는데? 2차 할 때 이미 해봤어요. 2차? 리바인드 한번 해볼까? 2차? 너의 개수가 뭐였냐? 개수가 유리수라면 P 플러스 Q 루트 N이 뭐 아이고 근이면 P 마이너스 Q 루트 N도 근이고, 개수가 실수라면 P 플러스 QI랑 P 마이너스 QI가 한 세트가 근이어야 된다. 네가 근이면 너의 혈례도 근이다, 이런 얘기였어요. 3차라고 다를 게 1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 3차 방정식도 왜 같냐면 우리 오늘 3차 방식의 여러 아이디어를 살펴봤지만 3차 방식은 결국에 뭐야? 1차 곱하기 2차 분이에요. 다시 한번 개수가 유리수였다면 2차식의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다. 그럼 또 하나는 P 마이너스 Q 루트 M이지.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개수가 유리수였을 때 2차 방식 한 근이 선생님 3차인데 얘일 수도 있잖아. 개수가 유리수면 얘는 얘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희 친구는 걔도 제 거예요. 개수가 실수였으면 다시 얘는 실근 나온다. 개수가 유리수였으면 얘는 유리수예요. 얘는 유리수라고. 얘는 유리수야. 개수가 유리수니까. 무리수 근은 너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친구도 네 거지. 개수가 실수면 1차식의 근은 무조건 실근입니다. 실근. 그러니까 허근이 나왔다면 그건 누구 거야? 너 2차식 거지. 그러니까 네 친구도 P-QI도 너의 근이지. 그러니까 3차식의 근이기도 하겠죠. 3차식 입장에서는 유리수근이 하나 있다. 너의 친구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몰라. 실근이야. 얘는 정확하게 유리수고요. 실수 입장에서는 복소수가 근이다. 그럼 너의 켤레 복소수도 근이고 또 하나의 실근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까지 세팅해서 근과 기수의 관계를 활용하며 보통의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뭐를 활용해? 근계관을 활용하면 된다 이거지. 네, 근계관. 슬픈 줄들이 뭔가 해야 되나? 둥글스럽게 생긴 과장전부터 고래는 아닌 것 같다. 너무 막간 것 같아. 저거는 인체공학적 인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소리 다 없던데.
자, 어쨌든 64번 혈내근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것인가?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b is 제로다 이거지. 아, 이런 식의 근은 한근이 2-3i일 때 문제 한번 더 읽어봅니다. 개수가 실수에 이겨요. 오케이. 또 하나 이거는 2 플러스 3i다. 이건 확실해. 또 하나는 뭔데? 몰라. 그래서 이걸 알파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걸 어떻게 해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자, 조세호의 유명한 짤아닙니까? 자, 그 다음은 근각에서의 관계를 쓰는 거죠. 근계관에 의해서 파란색이 좀 안 보이네. 별로네. 합은요. 딴딴딴 다다음 4 더하기 알파인 건 충분히 알아봤다. 이것이 마이너스 a입니다. 둘곱은요. 요게 조금 귀찮은데 둘이 곱할 때 혈내 복소수니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제곱이야. 동륜시에 13 더하기 요렇게 곱하면 2알파 요렇게 곱하면 2알파 선생님 i는요 뭐 죽겠지 뭐 부호가 다른데 마이너스 3알파이랑 플러스 3알파이는 손잡고 예,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8, 4, 5 자 5가 되겠죠. 여기서 알파를 체크할 수 있겠죠. 4알파가 마이너스 8이니 또 하나의 실근 알파는 마이너스 2였다. 나온 김에 너도 정리하죠 뭐. 그러면 A는 또 마이너스 2였다. 이렇게 체크 가능하고 마지막 셋곱 다 곱한 거는 너 곱하면 13이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알파를 곱한 게 조심 마이너스 비어야 됩니다. 마예요. 알겠죠? 순서 잘 보고 진짜 실수 많이 합니다. 내가 많이 하니까 진짜 많이 하게 돼. 보통 제가 많이 하는 실수는 애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선생도 실수할 수준인데 너무 또 실수 많이 하게 된다. 한 번 더 고민해보고 마이너스 맞나? 한번 보고 넘어가셔야 돼. 따라서 A, B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2, B는 26입니다. 쌤만 멍청해서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쌤이 실수할 정도면 여러분도 같이 한다. 이게 마음 급하게 빨리빨리 막 풀다 보면 곱할 때 2차가 곱이 양수이기 때문에 3차도 양수처럼 취급해버린다고. 순서가 딱 이거예요. 2차의 합도 마이너스 2차의 곱도 플러스인 것처럼 그 앞에서 또 마풀이 반복된다. 자, 그래서 근각에서의 관계 잘 기억해 두셔야겠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 3차 방정식의 단골 문제 세제곱이 1일 때입니다. 이거 왜 의미가 있는지 한번 더 언급할게요. 방정식 x 세제곱의 1은 별거 아니잖아. 그냥 이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했으면 여러분 개똥이나 소똥이나 다 풀었을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인수분해 되느냐? 되지. 꼴꼴.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근의 공식에 의하면 1 또는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나쁘지 않아. 이거 푸는 게 진짜 어렵냐?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너의 한 허근을 너는 아니고 한 허근을 그러니까 오메가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내지는 뭐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i로 했다면 너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다면 이 오메가는 괜찮은 성질 문제 풀 때 좋은 성질 알아두면 괜찮은 성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루는 거예요. 할 때마다 이렇게 인수분해서 근을 찾아서 너를 해보자 뭐 이런 건 아니고 너에 대한 건 자주 나오니까 좀 기억해두자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x세제곱의 1의 한 헉은 오메가의 성질 선생님 W가 아니에요. W가 아니야. W는 이렇게 쓰고 오메가는 이렇게 씁니다. W는 앞에 한번 휘었다니까? 여러분 W 쓸 때 이렇게 쓰잖아. 오메가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씁니다. 3을 거꾸로 눕히는 거지. 3을 이렇게 알겠지? 오메가는 대문자. 오메가 대문자로 쓰면 5이죠. 전구 표시에 쓰나 이거? 과학 시간에? 이렇게 쓰잖아 오메가. 오메가 3 할 때 이렇게 써져 있잖아. 오메가 3 이렇게. 여러분 아직 오메가 3 먹을 나이는 아니군요. 네, 그런 건 전화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건강이 탐나면 엄마가 먹고 있는 비타민 영양제를 이렇게 몰래 털어먹으면 어떨까? 어릴 때도 챙겨 먹으면 좋아요. 과하게만 먹으면 안 됩니다.
미리 하나 안내드리면 또 건강에 눈이 멀어 과유불급이라고 비타민을 잔뜩 먹으면 뒤진다. 비타민이랑 영양제 먹는 거 좋은데 과다 섭취는 금물이에요. 기본적으로 비타민을 과다 섭취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영양소로서 이렇게 섭취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채소 많이 드신다고 해서 돼지 되는 것도 아니고, 코끼리를 뚱뚱. 자, 하여튼 비타민 많이 먹으면 알아서 배출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많이 먹으면 이제 오줌 눌 때 뭐 좀 더 진하게 배출되니까 상관없어요. 비타민 먹고 오줌 누면 노란색 나옵니다. 오 하면서. 자, 무튼 먹어도 되는데 영양제 형태라든지 알약 형태로 된 비타민을 너무 과다 섭취하게 되면 얘는 이제 음식을 먹고 두고두고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위장에 내려가서 알약 터지면서 이제 빠르게 흡수되거든요. 근데 몸이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계속 남게 되면 이제 오줌으로 배출해야 되는데 요로라고 하나? 여기에 이 비타민이랑 영양제 성분들이 쌓이게 되면서 돌이 됩니다. 이게 요로 결석이에요. 요로에서 만들어진 돌비입니다. 이게 걸리면은 여러분 뒤집다고 합니다.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그 고통 랭킹 뭐 이런 거 있잖아. 과학자들이 책정해도 고통에도 순위가 있다면 이런 거에 뭐 1등이 화병이고 예, 화상이 엄청난 고통이 동반된대. 근데 한 4등인가 5등쯤 요로 결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진장 아프다고 합니다. 걸려본 말들 사람 말로는. 그래서 왜 걸리게 되었냐? 이제 20대 후반 되면서 30대 초반 되면서 걸린 사람들이 꽤 많아. 왜 걸렸냐? 옛날에는 안 걸렸는데 이제 밥을 잘 챙겨 먹기 힘들고 그래서 건강 때문에 비타민을 좀 챙겨야겠다 해서 비타민 영양제를 먹는데 적당히 먹으면 됩니다. 하루 한 알 정도? 이틀에 한 알 정도 먹으면 충분하거든요. 하루 이틀에 한두 개씩 하루에 한 4-5개씩 털어 넣으니까 한 2달, 3달, 한 반년 그렇게 먹다 보니까 결석이 생겨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쌤이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처방 없이 너무 과다하게 먹으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물론 이제 영양제를 무슨 처방까지 받아가면서 먹어야 되겠냐 싶지만 한두 개나 뭐 적당히 요새 눈이 좀 필요한데 챙겨 먹고 요새 너무 기력이 딸리는데 아르기닌 챙겨 먹고 이런 건 좋은데 과하게 그냥 영양제가 나의 삶이듯이 5알씩 털어놓고 이러면 까딱 잘못하면 고통을 얻게 된다는 거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처럼 젊을 땐 몰라요. 아무리 막 굴려도 몸은 튼튼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제 나이쯤 되면 슬슬 신호가 온다고 몸이 복수하기 시작한다고 날 이때까지 방치했겠다 너 이제 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특히 여러분 자세 이거는 한번 강조해 볼게요. 유튜브로도 이거는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자세 똑바로 앉아야 돼요. 몸에 좋은 자세는 무슨 자세다? 불편한 자세다. 미친 이게 무슨 소리죠? 몸에 좋은 자세는 뭐다? 불편한 자세다. 왜 불편하겠어?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 허리에 있는 기립근, 근육한테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똑바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앉아있을 필요 없는데 이게 상당히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똑바로 앉아서 앞을 바라보는 게 되게 힘들어요. 여기 힘이 들어가야 돼. 살짝 당긴다는 느낌. 서서 차렷할 때도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생각이 힘듭니다. 차렷 자세가. 왜?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몸에 좋아요. 편한 자세는 여러분 이게 같은 말이면 편한 자세는 몸에 안 좋다는 거죠. 왜 안 좋냐? 왜 편하겠어? 힘이 안 들어가니까 편해. 자, 근데 봐봐. 앉아 있으면 여러분 중력이 받게 되잖아. 누가 그걸 감당해야 되지? 네 엉덩이랑 척추가 감당해야 되잖아. 왜 편하겠어? 자, 여러분 잘 들어봐. 뼈가 척추가 이렇게 있잖아. 디스크 있고 다시 척추가 이렇게 있고 다시 디스크 있고 척추. 이게 네 척추예요. 척추는 여러 개의 연골로 이루어져 있어. 힐수가 있고요. 통짜 뼈였으니까 안 이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몸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가 안 되잖아. 그래서 중간중간 디스크가 이 압력을 이 스펀지 같은 게 이용 하면서 이제 힘을 분산해 준단 말이다. 똑바로 앉아 있으면 얘를 올곧게 세울 때 힘이 들어가요. 기립근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서 근육에 힘이 들어가서 얘를 똑바로 세워야 좋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편하잖아. 왜 편하냐고? 자, 위에 옆에서 보면 똑바로 앉아 있으면 척추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야, 이게 엉덩이에요. 자, 의자. 네? 근데 의자에 여러분 이렇게 기대고 있잖아. 그러니까 척추가 이렇게 눕잖아. 그러면 힘을 이렇게 분산해서 받기 때문에 개쩔어요. 이게 여러분 사족보행하는 동물이에요. 사족보행하는 동물은 허리를 절대 다치지 않습니다. 걔들 허리를 이렇게 돼서 척추가 이걸 옆으로 돼서 중력을 이렇게 받잖아. 걔들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서서 직립보행하니까 힘을 이렇게 받잖아. 그러니까 되게 부담이 많이 간다고. 근데 누워있을 때 이러면 편하긴 편해. 왜? 잘 봐. 왜 편하냐면 모든 중력은 똑같은 힘으로 날 내리누를 거 아니야. 그럼 누가 나눠받아? 여기 있는 뼈랑
너의 디스크랑 여기 옆에 있는 근육이 적당히 나눠서 받아. 선생님 근데 수학 시간에 의학과 가요. 야, 이게 중요해. 바른 자세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잘 봐. 이렇게 앉으면 왜 편하냐면 근육은 일 안 하고 놀기 때문에.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안 불편한 거야. 편한 거지. 누가 죽어? 척추랑 이제 뼈랑 디스크가 죽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뼈랑 디스크가 이 충격을 견디고 있다. 근데 여러분 젊잖아? 안 아파요. 언제 아파? 40대쯤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돌려주기 시작합니다. 디스크가 이제 분노해가지고 넌 잘못했다 나한테. 넌 여태 나한테 잘못했다. 이제 네가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탈주하기 시작합니다. 디스크 탈주하면 끝장난다 알겠지? 지금 허리 아직 지금 벌써 아픈데. 벌써 아픈 애들은 많이 큰일 났으니까 이제 똑바로 앉아서 이 뭐야 운동해서 근육 키우셔야 돼. 저 집에서 그러니까 다른 운동은 아니다. 뭐 팔뚝 키우고 이런 거는 살아가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코어 근육은 키워주셔야 허리가 덜 아파요. 아니 저는 집에서 교정 그것까지 교정. 그래 그런 걸 해야 돼. 꾸준히 바르게 앉으려고 노력하셔야 쓰면 돼. 더 아파요. 의식적으로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좀 펴고 계속해서 좀 펴고 저 도저히 안 되겠으면 중간에 한 3, 40분씩 일어나서 이제 스트레칭 수업 시간 굉장히 좀 그러니까 쉬는 시간마다 이제 한번 스트레칭하고 이게 좋다고. 계속 누워 있으면 다 좋은데 아예 편하게 누워 있어야지. 침대에 아예 누워 있으면 괜찮은데 하루 종일 침대에. 여러분 딱딱한 의자에 편하게 누우려고 척추랑 뼈를 고생시키는 거예요. 뼈랑 디스크에는 신경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불편해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 디스크는 아직 안에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 디스크가 탈주하기 시작하면 이 신경 다발이거든. 디스크가 탈주하기 시작하면 이 안에 지나가는 신경들이 많이 아플 거 아니야. 신경이 지나는데 이 디스크 옆으로 쫙쫙 빠져서 당기면 존나 아플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우리 아빠들처럼 무거운 것들 그냥 으차 하들 그렇게 되면은 못 움직여. 이게 빠져버리거나 이게 어떻게 다쳐버리면 못 움직여. 여러분이 생각하는 허리 좀 뻐근한데 수준이 아니야. 여러분이 그 허리 뻐근한 데는 어제 뭐 오랜만에 운동을 했다든지 축구 시계 뛰고 나니까 등에 근육이 이제 뭐 알배기인 것처럼 근육통 온 거고 그런 거랑 고통의 차원이 다릅니다. 알겠죠? 그냥 아버지가 왜 여기서 멈췄냐면 못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움직였다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오기 때문에 못 움직여서 그런 거야 아빠가. 근데 이 상태에서 엄마 부축받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막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하루 종일. 그렇다니까 여러분 분명히 복수한다. 여러분 지금은 젊어서 모르겠지만 30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슬슬 신호 간다고. 죽어. 그때까지는 그냥 젊음으로 버티는 거야. 척추? 아직 10년 년밖에 안 됐잖아 여러분은. 40년 산 척추는 죽어가고 있는 거지 걔는. 그러니까 운동을 꼭 해서 코어 근육을 기르시고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등에 힘을 주고 여기 허리 뒤쪽 근육 여기 있죠? 여기 힘을 좀 주시고 앉아 있어야 이게 어릴 때부터 길러야 나중에 나이 돼도 여기가 좀 또 기립근 있으면 좀 멋져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나? 이게 살보다는 이러고 있으면 아파요. 물론 이제 본인이 허리가 이미 안 좋아서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힘을 주고 있거나 한 게 오히려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젊고 건강할 때라면 운동을 좀 하시는 게 맞고, 이미 허리가 저는 측만증 진단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허리 디스크에 위험성이 있다고 의사한테 얘기를 들었으면 의사 하라는 대로 집에서 뭐 처방받는 거대로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운동 아마 하라고 할 겁니다. 코어 근육 길러야지 안 죽으니까. 디스크 온 사람들은 운동을 꼭 해야 돼. 그러니까 과하게 막 이렇게 허리 숙이고 하는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근육을 길러야 근육발로라도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육 빠지면 다시 이제 허리 굽는 거야 그 사람. 우리 할아버지들 왜 이렇게 허리가 굽어 있냐면 이제는 근육이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받칠 힘이 없어서 눕는 거예요. 세우면은 아프니까. 그래서 이렇게 굽어서 다니시는 거거든. 나중에 허리 굽고 다니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똑바로 앉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40대까지 모른다니까. 저는 아직 10살밖에 안 됐는데 척추 증후군 생길까요? 있지. 요새 애들 많아. 진단받고 온 여자애도 봤었고 2명, 3명 정도 봤습니다. 워낙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다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무거운 가방은 정말 매야 된다면 두 손으로 꼭 잡고 이렇게 같은 가방끈 잘 매셔서 이렇게 매야지. 한쪽으로 이렇게 대충 매고 이렇게 올라다니시면은 핀다 이렇게. 앉아 있을 때도 가급적이면 짝다리보다는 그다음에 다리 꼬는 거보다는 이제 가볍게 하는 게 좋죠. 다들 의식적이야. 다리 이렇게 꼬는 건 상관없지. 아예 다리를 완전 무릎 위로 무릎을 꼽아버린다든지 그러면 이제 안 좋죠. 자,
자, 그래서 오메가의 성질 한번 봅시다. 오메가 성질하다가 비타민 E가 나있게 되면 화이팅. 오메가 3로 넘어가서 비타민가 아 이거 3. 오메가는 이건 몰라도 나중에 다시 보면 되지만 컬이는 이제 지금부터라도 소중하니까 안드로메다로 불러봐. 좋은 자세 여러분 인생을 결정한다. 돈 많으면 많이 나중에 60대에서 허리 굽은 상태로 다니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니. 자 그래서 물론 돈이 있으면 피면 됩니다. 돈이 많으면 이렇게 피면 되죠. 돈으로. 자 허근의 성질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I에서 한번 강조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I는 순환성을 지닙니다. I는 n제곱 하다 보면 적당히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이 순환해. 오메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허근이라는 거 어쨌든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너도 0이 되게 할 거고 여기에도 대입하면 성립하겠다. 저게 제일 중요한 성질이에요. 오메가는 하나의 허수인데 이 허수 오메가를 세제곱하면 1이 됩니다. 쩔죠? i는 4제곱해야 1이지만 나는 세제곱만에 1이잖아요. 개 쩔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둬야지. 쓸 데가 많다고. 세제곱만에 1이 된다니까? 거듭 제곱을 아무리 해도 너는 순환할 수밖에 없다. 즉 오메가도 순환성을 지니기 때문에 1이고 오메가 4제곱은 사실상 오메가 5제곱은 사실상 오메가 제곱 오메가 6제곱도 다시 한번 1이고 너도 순환성을 지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허근 오메가의 성질 첫 번째 세제곱하면 1이다. 가장 중요한 성질이고 그 다음에 네가 아니라 오메가는 1이 아니에요. 허근이니까 너의 근이죠. 저 방정식의 근이니 대입하면 성립하겠구나.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근이었는데 1 살바 개수가 모두 실수지 1이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의 근이 뭐겠어? 오메가 바겠죠. 따라서 오메가와 오메가 바는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곱은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1입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할 수 있겠죠. 추우시겠다. 미안. 그런가? 자, 그래서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고 굳이 따지자면 여기서 볼 때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인데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노란색으로 1이 오메가 세제곱이죠. 약분하면 오메가 제곱이기도 합니다.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의 역수이자 또 오메가 바랑 똑같아요. 되게 신기한 숫자죠. 너 제곱하면 뭐야? 2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였다. 이거 제곱하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나옵니다. 지랑 켤레가 지 제곱한 거예요. 되게 독특한 애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에서 많이 활용된다는 거지. 됐지? 그 다음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를 이렇게 표현한다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도 성립할 수 있고 너 대신에 오메가 분의 1을 넣어도 맞는 말이고 얘를 오메가로 약분해서 나누어서 정리해도 같은 식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정리하거나 여러 개의 커다란 차수를 세제곱이 1이라는 성질에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는 겁니다. 되겠죠? 따라서 오메가의 소문자로 이렇게 쓴데 하나만 더 정리해보면 x 세제곱이 마이너스 쌤 얘도 약간 유용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지? 나쁘지 않지? 옆으로 넘기면 x 더하기 1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고 이거의 한 허근을 근데 이게 좀 여러분이 헷갈려 할 만한 점인데 문제에서 x 세제곱의 1은 그러니까 오메가라는 게 모두가 이렇게 쓰자고 정해놓은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문제에서 오메가는 이거라고 하자라고 한 거고 얘는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죠. 얘랑은 좀 다르다 맞지? 달라요. 여기에 근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만족하는 성질로는 세제곱이 마이너스 1. 뭐가 다르지? 6제곱은 해야 1이 되면서 6번 만에 순환하게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3번 만에 순환하지만 얘는 6번 만에 조금 늦긴 해도 어쨌든 순환성을 가지고 있다. 그지?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일 거고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도 1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인데 마이너스 1이 오메가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에요. 따라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또 역시 1 이렇게 되겠죠. 오메가 바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쓸 수도 있고 오메가 분의 1 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된다. 얘는 얘랑 조금 다르겠죠. 얘는 세제곱만에 정리가 되지만 얘는 6제곱만에 정리가 됩니다. 애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은 얘도 오메가고 쟤도 오메가라서 같은 건 줄 아는데 같은 숫자는 아니고요. 여기서는 얘를 오메가로 여기서는
얘를 오메가로 한 겁니다. 참고로 계산해보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고요. 이거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입니다. 차이가 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별로인 게 얘를 차라리 오메가 다시라든지 아니면 아예 다른 z라든지 구분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모든 문제들이 그냥 어차피 이 문제에선 오메가를 너로 하기로 정한 거니까 여기선 그렇게, 이 문제에선 오메가를 너로 하기로 정한 거니까 여기선 또 이렇게 한다고. 그냥 뭐 헷갈리지만 조금 잘 보시고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5번은 x세제곱은 1에 애가 아니네. 처음부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한 허분을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다음 식임값을 구하여라. 오메가. 그럼 오메가에 대한 걸 좀 정리하면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한다. 또 하나의 근은 오메가 바일 것이니까 너는 마이너스 1일 것이다. 근과학의 수행관계에서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일 것이다. 자, 근데 여기서 왔을 때는 인수분해 돼서 너가 들어있으니까 오메가가 세제곱하면 1이구나 아는데 이 식에서 오메가가 세제곱인 게 어떻게 1인 걸 아나요? 많은 경험상 알면 좋겠고, 너도 어쨌든 간에 양변에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어떤 복소수를 곱하면 우변은 여전히 0일 것이고, 오메가 세제곱 빼기 1은 0으로 정리되니까 세제곱이 1인 수구나. 다시 여기서 x-를 곱해도 x 세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한 식이 0인 것이니까 너를 만족하는 근이라면 너도 만족할 것이다. 오메가 대입하면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이 제로다 라고 알아두면 좋겠고, 아니면 여러분 첫 번째 단원에서는 차수 올릴 때 어떻게 했어? 그냥 하나씩 올렸다, 그지? 오메가 제곱이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입니다. 오메가 세제곱은 양변에 오메가를 하나 더 곱한 거예요.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1 오메가니까 플러스 오메가 더하기 1 마이너스 오메가 날라가면은 오메가 세제곱이 1. 계산해도 정리가 된다 당연히. 이렇게 정리해서 문제 풀면 되겠다. 세제곱이 1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요? 1번 오메가 100제곱 더하기 오메가 50제곱 더하기 1이. 너무 차수가 큰데? 그렇지. 세제곱에 33제곱에 하나 더 있군 이랑 오메가 세제곱에 16제곱에 오메가 제곱이랑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이제 이해했다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곧 오메가 거듭제곱입니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면 오메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라면 오메가 제곱, 이렇게 정리된다. 너 뭐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었는데 1번 답은 0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1부터 더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까지요? 15까지요. 이 친구들 i랑 똑같아. i의 1승, i의 2승, i 3승, i 4승 쭉 더하면 순환승을 지 녀석 계산하면 되듯이 너도 똑같아요. 오메가 1승, 오메가 2승, 오메가 3승까지는 오메가 3승이 다시 한번 1이기 때문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0이고, 그런 게 몇 개? 1, 2, 3, 4, 5, 6, 12, 13, 15 5개 반복되겠죠. 더하기 1을 따로. 자, 여기서부터 해도 되는데 이러면 조금 헷갈리는 게 0, 1, 2, 3, 4, 5잖아. 마지막 게 남거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빨리 하고 싶으시면 저는 이제 약간 1, 2, 3부터 시작해서 15까지 나누는 게 좀 헷갈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뭐 취향이신 분들은 앞에서부터 그냥 순서대로 하세요. 저는 끝에 걸 없애버리려고 앞에 거를 남기고 중간부터 시작을 해봤습니다. 취향이에요. 1이다 그지? 어머 3번 이건 뭐니? 또 끄니까 덥단 말이야. 역시 한 25도나 6도 계속 켜놓는 거. 냄새 나면 그때는 그때 가서 고민해보죠. 자, 2오메가 제곱 더하기 이거 3오메가 바였습니다. 오메가 바를 어떻게 처리하지? 일단 오메가 바가 싫다 맞지? 그래서 오메가 바부터 없애봅시다. 어떻게 해요? 오메가를 양변에 곱합니다. 그러니까 분모 문제에 일단 오메가 하나씩 더 곱하자고. 그럼 일단 없어져. 아니면 물론 오메가 바를 오메가 분의 1로 바꿔서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되잖아. 오메가 5제곱 더하기 오메가 분의
2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3이에요. 좋아요. 오메가 세제곱 얼마지? 1입니다. 2 더하기 3이네요.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제곱과 같고 너를 더 정리할 수는 없긴 하지만 어떻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1분의 5. 마이너스 5가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답지처럼 저는 이제 오메가를 곱해서 있는 답지처럼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다를 대입해가지고 정리해도 괜찮고 이런 건 이제 취향껏 하면 되는 거죠. 저는 굳이 항을 두 개로 늘리기보다는 한번 곱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1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취향이에요, 취향. 에헤이 연립방 정식. 5분만 쉬었다 할까요? 동영상 길이가 길어지면 업로드 할 때 불편합니다.